아마 퍼니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주목받은 건 처음일 겁니다. 마블의 드라마까지 챙겨보던 분들이 아니면 퍼니셔를 모른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에 출연하게 되면서 졸지의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저 캐릭터가 대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이 퍼니셔에 대해 찾아보면서 전에 없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마블이 바로 그걸 노린 중편 영화인 퍼니셔 원 라스트 킬을 공개했습니다. 10중 8구 브랜드 뉴데이가 개봉하기 전에 퍼니셔를 더 많은 분들께 각인시키는 동시에 열기를 띄우려는 목적을 갖고 제작했을 것 같은데 놀랍고도 기특하게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왜 놀랍고도 기특하냐면 브랜드 뉴데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당연히 폭넓은 시청자들이 보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퍼니셔라는 캐릭터의 성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혹시 퍼니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나마 소개해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해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열광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과격한 해법을 선호해 자신의 기준에서 죽어마땅한 놈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입니다. 물론 퍼니셔가 원래부터 이렇게 괴물 같았던 건 아닙니다. 단지 해병수색대 출신일 뿐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은 아니었으나 모종의 사유로 가족이 모두 죽게 되면서 눈이 뒤집혀 살인귀로 돌변했습니다. 이 바람에 비록 같은 자경단일지라도 처벌은 반드시 법에 맡기는 데어데블과 상극을 이룹니다.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시즌2를 보면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잘 알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로 옮긴 데어데블 본 어게인 시즌1의 한 에피소드에서도 악을 상대하는 방법을 두고 경론을 벌입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본 어게인 시즌1의 4화만 보셔도 퍼니셔가 어떤 캐릭터인지 제가 왜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열광할 만한 캐릭터라고 한 건지 금세 이해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방금 퍼니셔와 상극을 이룬다고 말씀드린 데어데블이 그 에피소드에서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폭력성의 발현 여부를 놓고 퍼니셔에게 일침을 당합니다. 이왕이면 데어데블이 퍼니셔를 만나러 간 진짜 이유까지 아시면 좋으니까 1화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길어야 1시간 30분가량만 투자하시면 퍼니셔와 데어데블의 서로 다른 매력을 웬만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퍼니셔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온 퍼니셔 원 라스트 킬은 사실상 브랜드 뉴데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정확한 시점은 알기 어렵지만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 어게인 시즌2의 이전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대로 원 라스트 킬을 보면 본 어게인 시즌2에서 퍼니셔가 부재한 이유를 알게 되는데 퍼니셔는 극심한 PTSD에 시달린 나머지 술과 약에 의존해 폐인이 된 채로 등장합니다. 과거의 전우들이 환영으로 나타나거나 자해까지 할 정도로 망가진 꼴이라 가족들의 무덤에 가서 한탄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도 합니다. 한편 퍼니셔가 기거하고 있는 동네도 이 지역을 다스리던 마피아 일가가 죽은 후 도리어 온갖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퍼니셔만큼이나 망가졌습니다. 제코가 석자인 퍼니셔는 그 지경인 동네를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휠체어를 탄 여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퍼니셔가 죽인 마피아 일가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남편과 아들 3명을 잃은 이망인입니다. 퍼니셔가 마피아 일가를 죽인 건 자신의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과 관련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마피아 일가의 유족이 퍼니셔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지역의 모든 킬러들에게 퍼니셔의 주소를 알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 직후에 카렌의 환영이 나타나 퍼니셔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사라지자 퍼니셔와 킬러들의 한바탕 난전이 펼쳐집니다. 상영시간이 짧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온전한 서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마블이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으로 내놓은 영화를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일종의 보너스 트랙 같은 거라 원 라스트 킬도 한편의 영화에 필요한 서사보다 퍼니셔라는 캐릭터를 부연하고 보강하는 데 주력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처럼 원작 코믹스를 모르는 와중에 브랜드 뉴데이의 예고편을 보고 퍼니셔가 등장하는 걸 반가워하면서도 둘의 조합에 의문을 가졌을 분들께 작지만 중요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이 탓에 좀 기대하고 보신 분들께는 실망스러운 영화가 될 수도 있으나 브랜드 뉴데이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받아들이신다면 퍼니셔의 변화에 심도를 부여하는 걸로 제값은 한 영화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속하는 쪽이라 짧은 상영 시간이나 부족한 서사에 비해
퍼니셔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걸로 만족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피합니다만, 굳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라스트 킬로 인해 퍼니셔가 기존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냐면, 넷플릭스의 작품에서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의 작품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퍼니셔에게 주어진 동력은 단연코 복수와 증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니셔가 살인귀가 된 건 가족의 죽음이 강력한 동기였고, 원라스트 킬을 보면서 추정컨대 이 시점의 퍼니셔는 이제 그 동기를 상실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죽음에 얽힌 인간들을 모조리 제거해 본인이 갖고 있던 복수와 증오를 더는 해소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사이에 몇 배로 커진 죄책감과 상실감이 들이닥쳤을 겁니다. 급기야 세상을 등진 채 두문불출하다가 서서히 죽음의 길목으로 접어들던 중에 카렌의 환영이 남긴 말마따나 아직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퍼니셔는 복수와 증오가 아닌 보호와 심판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습니다. 결말에서 이와 같은 퍼니셔의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퍼니셔가 갑자기 데어데블처럼 법을 따른다거나 범죄자를 온순하게 다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전히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자신의 기준에서 죽어 마땅한 놈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대신에 본인조차 억누를 수 없었던 극도의 분노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틀림없어 과격한 방식으로나마 세상을 정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라스트 킬은 퍼니셔의 변화 겸 진화를 보여주고 있어 브랜드 뉴데이에 합류하기 전에 꼭 필요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시즌2와 디즈니 플러스의 보노게인 시즌1을 보면 퍼니셔는 어디까지나 복수와 증오로 움직이는 캐릭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특히 후자에서는 퍼니셔의 신념을 제멋대로 받아들이고 추앙하는 경찰의 일부 세력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자경단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게 퍼니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뉴데이에서 갑자기 스파이더맨과 만나는 것보다는 분노와 증오로 점철됐던 청소년 관람불가 버전의 퍼니셔가 보호와 심판을 중시하는 청소년 관람가 버전의 퍼니셔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라스트 킬이 이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것 같아 만족합니다. 솔직히 이 영화 없이 스파이더맨과 만났더라도 딱히 심대한 문제나 불만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진 않은데, 대략 절반 정도는 달라진 퍼니셔의 두 번째 탄생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원래도 퍼니셔를 좋아했지만 캐릭터의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했으니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